유례없는 지수 레벨을 두고 과열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반도체주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켓 딥다이브 전유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이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이 시트론 리서치, 간밤에 샌디스크를 저격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에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2월 달 초에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샌디스크라고 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SSD, 기업형 SSD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요. 글로벌 공매도 기관으로 유명한 시트론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샌디스크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내용은 좀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트론은 샌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허들이 좀 높지 않은 범용 상품을 잘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이 샌디스크를 위협하는 이제 800파운드 고릴라, 그러니까 저런 큰 고릴라가 삼성전자다 이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론의 경고는 샌디스크에게는 이제 공매도를 칠 거니까 좀 이제 주가에 하방 압력이 되겠지만 삼성전자는 훨씬 더 부각되는 이렇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명분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삼성전자는 사실 그 동안에 어떤 상품이 잘 팔리거나 어떤 제품군에 좀 마진이 많이 남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가격을 계속 깎아가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는요, 삼성전자가 50% 이상의 마진을 가져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SSD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캐파가 크고 이제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원가는 낮춰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시총에 사실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만큼 뭐 SSD도 잘할 거고 범용 반도체도 잘할 거고 이런 자신감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 정도 레벨을 올라가는 것에 충분한 명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확실히 해외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유독 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는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2028년 AI발 글로벌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여기서도 한국을 언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 앞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이제 2028년이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비롯된 이제 사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실업률이 10.2%까지 높아질 거다. 이 AI가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제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결국 기업들의 실적도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런 파괴의 시대에서 이제 대만과 한국을 좀 콕 집어서 수혜가 예상되는 국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금 이제 엄청난 이전 투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이제 구독자를 뺏어오고 또 우리가 다른 AI 기업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GPU와 HBM 이런 걸 투입을 하고 이런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범용 반도체, 디램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이 보통 이런 범용 반도체 그리고 관련한 선공정, 후공정 이런 그런 공정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는 충분히 똑똑한데 그 AI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기억력을 담당하는 메모리 부분에서 대만과 한국이 좀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반도체 업황을 좀 해석해주는 명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새로운 내러티브 여기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AI가 또 한층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제미나이라던가 이제 챗 GPT 같은 거를 쓰면은 이제 보통에서는 이제 그거를 모두 챗봇형 AI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내가 프랑스 여행을 갈 건데 여행 계획 짜달라 하면 이제 관광지를 어디 가시고 몇 시에 내려서 환전하시고 뭐 이렇게 뭐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고 이런 이렇게 스케줄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주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되냐면 여행 계획을 짜달라 나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갈 건데 여행 계획 짜달라 하면은 항공권도 홈페이지 가서 결제하고 내 취향에 맞는 숙소도 택해서 예약을 해주고 그걸 메일로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담당을 해주고 이렇게 계획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죠. 실행까지 실제 실행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실행을 해줄 때 이제 챗봇형 AI보다 AI 에이전트가 100배 정도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보통 캐시라고 하는 걸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많이 저장을 하기 위해선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이게 IT 소매 판매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거 한번 보시면요. 네. 네, 미국에서 이제 애플이 팔고 있는 맥이라는 제품군들의 사양을 보면은 이제 그냥 기본형, 그러니까 메모리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들은 즉시 발송이 되거나 구매하면은 3, 4일 뒤면 이제 배송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영상용 스튜디오 이제 사양 같은 경우는 뭐 길게는 6, 7주까지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저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개별 소비자들이 이제 내 집에서 이 AI 에이전트를 잘 돌리기 위한 툴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투입이 되는 제품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기업형 AI 반도체, 기업형 서버형 반도체 이런 것이 잘 팔리고 끝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AI 에이전트가 내 집까지 찾아와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PC 시대에는 뭐 램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성능이 뭐 특별히 좋아지거나 이런 네.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램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네, 어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어떤 구조적인 국면을 이제 맞이했다 이렇게도 네.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코스피 6천이 결코 뭐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좀 숫자적으로 좀 드러나는 게 있는데요. 네. 올해 코스피 수익률이 한 37%, 38%이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 레벨이 올라가는 것보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주당 순이익 EPS가 이제 코스피가 38% 오르는 동안에 주당 순이익은 41%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코스피 PER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6,100까지 뛰어 올랐지만 지금 코스피의 선행 PER 이게 한 10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과거 증시가 호황을 누렸을 때는 보통 이게 12배까지 올랐으니까 6,100에서 이제 지금 10배 수준인데 12배까지 올라가는 좀 여력은 좀 룸은 남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뭐 경제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의 수준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대외 변수입니다. 오늘 네. 마침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나섰는데 더 강한 관세를 예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자화자찬을 했는데 네. 미국은 황금기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좀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실 가장 큰 위협은 말씀하신 대로 관세 정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우회해서라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 또 새롭게 또 이런 관세 정책이 추진이 됐을 때 우리 기업들 당연히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란 관련해서 계속 강경한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제 미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힘을 통한 평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결국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상존하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가봐야겠습니다. 마켓 딥다이브 전유성 기자였습니다.